요거 빨간색으로 봉훈청 간자삼, 봉오동 전투, 홍명보 대한독립군, 훈인의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외웠단 얘기야? 아니면 이 정리 순서가 뭐야 이게? 이거는 그 한국사 배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유명한 그 암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을 이렇게 암기하는 첫 글자를 따서 그래서 이제 기억하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 다른 거는 저는 내신을 할 때는 이런 그 교과서를 보면 자료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자료를 항상 꼭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한 것이 있으면 옆에다 적어 놓는 식으로 공부를 요거? 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맨 밑에 교과서 보니까 밑에 미시아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 옆에 세계사적 사건이면서 파리 강화 회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걸 적어놨네. 네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디테일을 여기다 적어놨다. 네. 스스로 찾아서. 네. 그렇게 이제 확장하는 방식으로도 포스트잇을 사용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단권화를 해야 돼요. 항상 개념은 저는 단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권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기반 단계가 필요해요. 내가 막 그냥 보고 단권화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교과서랑 문제집이랑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눠주신 학습지나 기출이 있다면 그거를 다 단권화해서 한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여기다가 틀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적어놨었어요. 교과서에다가. 그 단권화를 교과서로 해놨다? 네네, 교과서에다가. 교과서에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또 정리가 두 번째로 필요하다 하면 노트를 적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과서만 보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내신은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마지막까지 교과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과서에 정리를 해놓고 했었어요. 이거 좋네. 단권화는 교과서에. 네, 교과서에.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런 거 단권화 하라면은 꼭 엄마나 단권화 해야 돼. 그러니까 노트 사야 되거든. 노트 살 때 나 5,000원 줘. 노트 사가지고 거기다가 포스트잇 붙이고 뭐 복사해서 붙이고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보면 말잖아. 근데 너는 꾸준히 했다 이거를. 잠깐만. 진짜 꾸준히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또 단권화 좋다. 교과서를 단권화했다. 네, 교과서에 단권화를 했는데 이거는 뭐 취향을 탈 것 같긴 해요. 저도 이렇게 단권화를 해놓다가 나중에는 순수 교과서 개념만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문제집에는 내 학교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혹시 몰라서 여기다 정리를 해놓는데 마지막에는 순수 개념만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구분이 잘 안 돼서 포스트잇으로 먼저 1차 구분을 하고 나중에 더 구분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다른 노트를 썼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국사 공부는 이렇게 했고 한국사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하여간에 암기 과목, 사회 쪽 과목도 이렇게 했겠네. 그리고 이거는 그 인간 교재이긴 한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항상 문제를 풀면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항상 그 해설을 했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왜 이 답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틀린 선지가 있다면 그 선지가 왜 틀렸는지를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뒀는데 이게 꽤 재밌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꼭 문제를 그냥 풀기만 하지 말고 문제를 풀기만 하지 말고 항상 문제를 분석을 해서 왜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나에게 냈느냐 어떤 개념이 녹여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되겠네.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도 적어놓고 옆에다 쓰고 스스로 해석도 해보고 스스로 첨삭도 해보고 이거 어떤 애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문제만 푸는 애들이 100문제 풀어봤자 이렇게 분석해서 10문제만 풀어도 이런 식의 공부 방법 10문제 푼 학생들이 여기에 남는 양이 훨씬 더 많겠고 당연히 오래 가겠지. 네. 이게 다 스스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고 다 적어 놓은 거지. 네. 문제풀이도 맞은 거 역시도 이렇게 분석을 다시 한번 했다. 너무 좋은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문제집을 보통 1회독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맞지, 맞지. 여러 번 회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1회독은 실전에서 푸는 것처럼 빨리빨리 풀어요. 정말 빨리. 빨리빨리 그냥 답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전에서 빨리 풀었을 때 몇 개를 틀리고 어떤 부분을 놓치는지를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두 번째 회독을 할 때는 틀린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지. 틀린 부분을 고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맞은 문제도 고치고 그래서 마지막 저는 3, 4회독을 했는데 마지막 회독에서는 항상 이제 틀린 부분에 제가 적어놓은 거를 다시 보고 그래서 저는 인덱스를 고등학교 때는 항상 여기다 꽂아놨었는데 그 개념을 마지막에 다시 보고 정말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다면 이제 인덱스를 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인덱스가 안 남게끔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회독을 하기에도 이렇게 해설을 적어놓으면 질리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수학이랑도 관련돼 있는데 이게 초중학생들 수학 공부하는 거 보면 특히 어머니들도 제가 선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어떤 문제집 풀었어요가 중요하지 어떤 문제집을 완벽하게 제 거와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면 문제집 한 권을 풀어도 일반 그냥 문제만 푸는 학생들의 10권 푸는 것보다 한 권을 이렇게 3회, 4회 집중적으로 해서 해부한다고 할게. 해부하고 고민한 학생들이 머릿속에 훨씬 남는 게 많고 오래 가겠지. 이거 수학도 이래. 야, 이거를 스스로 이렇게 했다? 대단한데? 네, 이게 좋고. 근데 요 공부 방법은 내가 봤을 땐 기타 수학에도 중요할 것 같아. 제가 인강을 들었던 이유도 인강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제가 이렇게 해설을 했으면 이 해설이 맞았는지 그렇지.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인강을 들었었고 그리고 야, 그 인강 들었을 때 네가 해석한 거랑 그 선생님이 비슷하게 얘기하면 기분이 정말 좋겠다. 네네. 근데 개념만 확실하게 했다면 보통 다 비슷해가지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도 만약에 틀렸다면 내가 어디 개념에서 뻥크가 났지를 정말 심각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다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하루 이틀 고민도 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그 사회 탐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시문이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 근데 그 제시문도 저는 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시문을 그 아카이빙 하는 것처럼 워드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항상 그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가려놓고 이 제시문이 누가 말한 제시문인지 이거를 누가 말한 항상 거지? 이제 퀴즈를 항상. 근데 그거는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으니까 등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을 때 급식 줄을 기다리잖아요. 그럴 때 항상 체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네. 네, 그래서 했었고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나 틀린 문제 또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개념이 나올 때도 간혹 있어요. 내가 개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개념을 모른다. 이러면 그 개념을 따로 정리를 해놓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권화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아, 이거를? 네, 문제에서 도출된 개념들을 이런 것도 빠짐없이. 빠짐없이. 화학도 갖고 왔어? 아, 네, 화학을 공통과학의 좋아해가지고. 통합과학. 네, 통합과학. 통합과학의 화학 분야네. 네, 화학은 이건 인강 교재인데 이 인강을 듣진 않았고요. 정리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걸 구매를 했었고 그때 이거는 뭐냐면 화원, 화투 내용이에요. 이제 오바는 맞는데 저는 그 개념 간 연결고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해를 잘하고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화학 교재도 사회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 네. 그래서 항상 그 연결고리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뭔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더 심화적인 개념은 뭔지를 항상 익혔고 처음에 익혔으면 이제 그건 버려요. 익혔으면 버려?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거 아니니까 과감히 버려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념을 내가 완전히 다 이해를 했다면 이건 버리고 이제 이 개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점차 나아가야 되고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판을 벌려서 공부를 했었다.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예, 결론은 사회 공부한 거나 국어 공부한 거나 통합과학을 공부한 거 보니까 요즘 도는 얘기 이게 꼼꼼하고 디테일하네. 아, 맞아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디테일이라고 하잖아.
그런 얘기를 해요. 오. 아, 그래요? 와, 이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꼼꼼하고 치밀하네. 네. 그래서 내신이 그렇게 좋은 내신 나왔고 소위 사람들이 최고 가고 싶은 서울대를 간 거 아닐까. 요 내용 있으니까 여기 하나 띄워줘. 이렇게. 야, 오늘 내용 듣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되게 좋아하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런 공부법을 똑같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끔은 한번 모방하는 게 어떨까? 특히 사회, 국어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서울대에 가보니까 동기들 다 이렇게 공부해. 친구들도 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지만, 공부에 정답이 없지만 정답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이런 공부 방법이. 맞아. 내가 보니까 성적 올라가고 우수한 대학 간 애들은 왜 거기 갔니 했을 때 비법,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거의 비슷해. 근데 공부 못하고 학원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특히 중고 때 공부 못한 애들은 왜 못했느냐고 물어보면은 이유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야. 친구 잘못 생겨서요. 집에 가면 동생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저쪽 학원 다녔더니 선생님이 저만 보면 뭐라 그래요. 저 선생님이 질문하면 제 질문을 안 받아요. 엄마가 뭐라 그래서 공부 중간에 포기했어요. 기타 등등 키운 이유가 수천 가지야. 공부 잘했던 애들은 이유가 별로 많지 않다. 공통된 분모들이 분명히 많다. 주로 많게 얘기하는 게 거의 몇 개 정해져 있다. 그리고 또 있어? 약간 이거는 좀 세부적인 건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좀 글을 썼으면 좋겠는 게, 글씨가 이상하면 보기가 싫어요 나중에. 근데 다시 봐야 되니까 글씨도 좀 잘 쓰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할 때. 오케이. 혹시 지금 악필이어도 글씨를 갖다가 누군가 봐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나중에 오늘 공부하고 싶어 딱 책을 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글씨를 거지같이 써놓으면은 딱 봤을 때 뭔 글씨더라? 이게 뭐더라?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웬만하면 눈이 색깔도 그래서 여러 개 집어넣네. 네, 색깔 항상 통일되게.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혜연이가 다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생으로 다시 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초중식이면 어떤 공부 또는 어떤 활동 또는 어떤 분야에 더 신경을 가질 것 같습니다 라는 쪽이 있나? 일단 영어는 문법을 약간 마스터한다? 라는 느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는 문법으로? 문법을 좀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할 것 같고, 제가 중학교 때는 그 영어 단어라는 게 외워도 성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리고 성과가 바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단어 외우는 거를 좀 소홀히 했는데 그렇다고 안 외우는 편은 아니었고 좀 약간 대충 외웠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면 누적 복습을 하면서 꼼꼼하게 외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영어 공부, 문법, 그 다음에? 이거는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미리 해놔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저는 그래도 그 푸는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날 쳐다봐? 푸는 속도 빠르지 않아요? 빨랐어. 엄청 빨랐어. 푸는 속도가 좀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막 그런 저 때 수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건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수상. 지금 공통수학. 네, 지금 특히. 근데 지금은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도형 쪽이 좀 많이 약했어가지고 좀 애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선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도형 부분이 약하면 그 부분을 계속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서 다른 과목에 쏟을 시간도 다 그 과목에 쏟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모든 균형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약점 부분이 있다면 방학이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많은 중학교 때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좀 수월할 것 같다. 결론은 중학교 때 영어에 대해서 문법, 수학에 대해서는 자기가 약했던 도형의 분야에 조금 더 그때 좀 관심을 가질 것 같다. 네네. 그렇다면 고등학교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활동은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그때 참았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운동이나 아니면 공부나 있나? 고등학교 때는 어. 저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범대를 가고 싶어서 항상 사범대를 1학년 때는 꿈꿨었는데 중1 때부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음. 조금 더 넓은 분야를 더 좀 찾아볼 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생활과학대학이라는 거를 고등학교 2학년 후반 때 알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정말 좋고 다양한 학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서울대학교나 다른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든 그런 학교의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를 항상 찾아보고 제가 관심 없는 분야여도 좀 읽어보고 학과 소개도 포스터도 좀 읽어보고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게 좋은 얘기가. 예, 우리 학원 아니면 현재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물어봐도 너는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니?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어느 쪽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 못 할 수도 있어. 애들이 고등학교인데 벌써 자기가 어느 분야로 결정하는 것도 결정해라. 이것도 나는 가혹한 거야. 근데 다만 어떤 분야로 갈지 고민도 안 하고 있는 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 그러면 자기가 어느 분야로 가야 될 것은 스스로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 애들은,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은 스스로 안 찾고 자꾸 누군가 찾아주길 바래. 찾아주길. 그러면 어른이 찾아주거나 친구가 찾아주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시간 낭비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 근데 자기가 찾다가 실수하면 그게 실수가 아니라 경험이 돼서 나중에 노하우가 되잖아. 그래서 혜윤이처럼 고1, 2 때 아니면 중3 때도 마찬가지로 각 대학교 홈페이지나 스스로 이과에서는 무슨 공부하고 무슨 공부하기 때문에 진로를 이쪽 가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는 어떤 노력, 투자, 이거는 대단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잘했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직업이랑 연결을 해서 학과를 고민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인 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공부가 무엇이냐. 내가 대학교 4학년에 가서 정말 우수한 친구들과 견주어도 이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이 공부에 애정이 있느냐. 이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내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막 단순히 그래서 경영학과에 대해서 막 탐구 보고서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해도 막상 경영학과 왜 가고 싶어? 경영학과에서 무슨 공부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으면 경영학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교수님들의 세부 전공은 무엇인지, 최신 저서는 무엇인지, 연구 과제는 최근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 이런 공부를 하겠구나, 내가 이 공부를 정말 하고 싶느냐 이거를 좀 스스로 반문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스스로 찾아보는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찾아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반문하는 거, 요게 핵심이네. 이건 내가 이제 질문할 건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아까 자세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막 글씨를 쓸 때 앉아있는 그런 자세랑 인생에 대한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합격자 인터뷰 하실 때 말씀하셨던 뭘 하든 열심히 하는 자세 뭐 이런 식으로 남들과 자기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을 보면 막 한문 같은 과목은 좀 시간을 덜 들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솔직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빠짐없이 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간절함이 조금 남들과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전심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고등학교 때도 뭐 다 버리지 않고 다 챙기고 이런 것도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했어서 좀 그게 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대답 만족했어? 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갔지? 네. 그지? 자, 이로써 오늘 저희 학원에 서울대 들어간 박효연 학생 대두 사부에서
좋은 시간 가졌고 하여간에 오늘 좋은 이야기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여기 나온 걸 뭐라고 그래? 이거 참여해 주신 거라고 그래?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 출연? 네. 출연? 출연해서 고맙고 자 오늘 박혜원 학생과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마무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대두사부 구독과 좋아요. 그렇지. 같이 해줘. 네네. 대두사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